이준석 의원의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본인보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거의 사실상 확정된 대선 후보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없으니까 재판받을 것도 없고 뭐 확정이에요 지금. 다른 당내 의원에게는 죄송하지. 천하람 의원은 나이가 안 되는 건 어차피. 예. 당내 분란은 잘 정리가 되고. 뭐 이미 뭐 당원 소환제 투표는 끝났고요. 근데 뭐 이제 불복하려고 하겠죠. 시끄럽겠군요. 그래서. 예. 그럼 뭐 당내에서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자, 우리 궁금한 거. 이준석 의원이 끝까지 완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일화를 마지막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보수가 택도 없이 진다 그러면 뭐 완주해서 본인의 가치를 분명히 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만일에 본인이 엎어져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당군 일의 최대 비싸게 팔아먹는 그래요? 네. 그런 다 정치인이 되지 저렇게 않을까. 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우리 코너에서 물어들 보면은 대부분 대답이 차이가 엄청나면 왜냐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크게 지면은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해봐야 못 이기는데. 전혀 없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 51대 49 싸움이어가지고 이준석 의원의 그 표와 그 지지율이만 더해지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이게 당간에는 아니지만 사람을 볼 때요. 행적을 좀 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만약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요. 예. 지난번에 저를 한 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성상납인 어쩌고 하는 거 무혐의 났을 때 누군가는 미안하다 소리를 했어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대표직도 내쫓기고 저는 당까지 나와가지고 창당해야 되고 제 개인으로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굉장히 마음 아픔 겪으셨고 그러면은 그 상처 또는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입 닫고 있으면은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가서 다급해가지고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함께한다 그러면요. 이준석 한 명이 가서 어디 방송 출연회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지지층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상황에서 그 사전 정지 작업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지층이 결합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만 제 지지층을 잃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택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뜯고 있을 때고 조기 대선하면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후보가 사실 제일 많은 결정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대선 때는. 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후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의원하고 뭔가 상성이 좋은 뭐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단일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덩어리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민주당에서 PC뱀 뭐 한답냐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일방주의와 그다음에 뭐 사고 쳐놓고도 미안해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 제한 뭐가 남습니까라고 답하고 싶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요? 저 박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단군 일의 최고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빅딜이라고 하셨나? 단군 일의 최고의 거래가 판이 만들어져도 안 한다. 비싸게 팔아먹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에 응원을 늘 하고 있는데 본인의 정당도 세우고 했으니까 자기 비전, 자기 계획,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걸 해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관련해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요. 조기 대선은 탄핵 이제 가정이니까 차기 조기 대선이 있으면 구도는 뭐다, 어젠다는 뭐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제공약도 몰라, 교육공약도 몰라, 통일공약도 각자 양 후보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그런 망국적인 대선을 다시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길 거라 봅니다. 지금 AI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재정 위기, 환율 문제 이런 거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루지 못하는 후보들은 도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는 누구 감옥 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선악의 문제, 알고 봤더니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사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대선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커질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미래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이 나보다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심과 안정을 주는
정치인 그런 세력들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뭐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경제적 성장을 주도하는 능력 있는 경제정당 그리고 민주당이 좀 거듭나야 된다고 보고 북한과 미국 뭐 얘기할 말하고 트럼프에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협상하고 대응할 줄 아는 강철 안보정당 이거를 주도하는 민주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선에서도 그런 안심과 안정을 주는 사람을 택하기 위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거 짚어보죠. 연휴가 끝났으니까 헌재 탄핵 심판이 재개되는데 앞서 박용진 의원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민심 보니까 야 이러다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불안해하시는 지지자들이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대통령의 변론 전략이 어쨌든 지금 먹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시간 끌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시간 끌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 제가 제 친구한테도 하도 불안해하길래 야 이게 형사사건으로 치면 피해자도 있고 범행 도구도 발견됐고 그리고 주변에 증인과 목격자가 너무 많고 관련자들은 다 구속됐어. 근데 본인이 입 다물고 있다고 시간 끈다고 그 결과가 달라져 재판 결과가 처벌 못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편하게 있으면 돼. 다만 그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는 건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헌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끌려당기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탄핵 심판의 결과. 저는 결과는 무조건 뭐 인용이고요. 근데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게 된 거는 사실 전 민주당에게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그 탄핵의 계엄의 밤. 그때 이제 그 국회 본의장 뒤에서 각 당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오늘 계엄일이 터졌으니 우선 국정조사를 걸자. 그리고 특검법 처리를 국민의힘에 압박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탄핵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첫 번째가 탄핵이다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표결에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박근혜 탄핵 때는 슬근슬근 빌드업이었어요. 우리 기억나지만 그 국정조사에서 임팩트가 컸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시 그 새누리당도 안 들어올 수가 없었고 들어서 오히려 김성태 위원장이 주도하면서 뭐 우병우 증인 이러고 막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빌드업이나 달군 과정이 없이 바로 이제 탄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과정이 험난한 건 사실이다. 근데 결과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탄핵 인용 안 하면 뭘 탄핵 인용합니까? 알겠습니다. 자.